박사님이 많이 하시는 프리사이즈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적으로 프리사이즈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혹시 있을까요? 있죠. 가장 흔하게 프리사이즈를 못하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뼈의 굵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수강의 크기예요. 자, 이게 이제 종아리뼈 모형인데 뼈의 굵기다 그러면 그 뼈의 외경, 직경 중에 바깥 경계에서 바깥 경계까지 이게 이제 그 직경이잖아요. 근데 뼈는 안에 보면 이렇게 골수강이라고 해서 일종의 거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뭐 골수세포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골수강 내 금속정, 프리사이즈도 일종의 골수강 내 금속정이거든요. 그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공간이 좁으면 들어갈 공간이 좁죠. 근데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 평균적인 뼈의 굵기, 외경도 작은 편이고 그다음에 골수강도 좁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직경이 충분하다고 해서 골수강은 무조건 충분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옆에 요 부위 있죠. 이게 피질골, 단단한 뼈 부분이거든요. 피질골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은 이 외경이 전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좁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외경은 충분한데 여기만 좁은 사람은 우리가 리밍한다고 해서 공간을 좀 넓히는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뼈를 깎아내는 거니까 많이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얇은 사람이 여기도 좁다. 그러면 이 사람을 확공을 하게 되면 이 피질골이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외경도 중요하고 또 안에 이 골수강의 크기도 중요하고 이 모든 거를 잘 봐가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좁긴 한데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무조건 프리사이즈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프리사이즈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프리사이즈 직경이 현재 제일 얇은 게 8.5인데 처음 나올 때는 8.5가 아니었어요. 10.7mm가 제일 얇았거든요. 제가 프리사이즈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썼으니까 지금은 이제 누베이시브라고 하는 큰 회사에 인수가 됐지만 당시에는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 제품을 쓰는 의사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한국에 초창기에 왔었어요. 그 회사 부사장이. 그때 제가 이 10.7을 우리 아시아인들한테는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 좀 더 얇은 거를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8.5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얇을수록 어때요? 이 밴딩이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8.5mm를 쓰면 근육 저항이 세고 그러면 이 기계가 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의 환자한테 8.5mm를 쓸 때도 뭐 어떤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환자한테서도 밴딩이 덜 오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직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길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뼈의 길이가 너무 짧은 사람.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프리사이즈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에도 이게 너무 짧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한계는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품이 워낙 이게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굵기가 가장 큰 문제. 그거 말고는 안 된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속성은 그 골수강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다양한가요? 속성 연장의 경우에는 한 7mm, 6mm까지도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얇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 반면에 속성 때는 그게 굉장히 얇은 골수강내 금속정을 쓰더라도 프리사이즈하고는 달라요. 프리사이즈는 이게 늘어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근데 속성에 쓰는 골수강내 금속정은 골절에 쓰는 이 완전히 하나의 통 기둥이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래서 그게 설령 7mm라 하더라도 굉장히 단단하죠. 예를 들어 종아리 연장하러 오셨는데 뼈가 너무 얇다 그러면 프리사이즈 하지 말고 제가 속성 연장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속성 연장 환자분들이 최종 부하를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은 다 아시겠지만 외고정 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거기서 오는 장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통증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뭐 흉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바깥에 이런 어떤 우리가 벌키하다 그러죠. 이 기계 장치들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낫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프리사이즈의 단점이 뼈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속성 연장하고 프리사이즈하고 일어서는 기간이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뼈가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속성 연장은 안에 있는 내고정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어서고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사이즈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수술을 계획을 하는데 종아리를 6cm를 연장을 하는데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러면 평균적인 속도로 보면은 프리사이즈도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늦어졌을 경우를 감안을 해서 만약에 늦어졌을 때 7개월보다 일어설 때까지 더 걸린다. 내가 좀 뭔가 유도리 있게 스케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절대 불가. 무조건 일어서서 뭐 해야 된다. 이러면 프리사이즈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 그 스케줄 관리 면에서. 6cm 이상 연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6cm가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키수술 연장 길이에서 많은 분들이 안전 범위가 몇 cm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키수술에서의 안전 범위가 몇 c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늘상 하던 거하고는 컨셉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다리 뼈 길이의 20% 안쪽을 안정 범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연장 수술을 하면서 쭉 그 의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뼈 길이의 20% 이상을 넘어가는 연장을 할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의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해당하는 합병증들이 대표적인 게 관절 구축. 많이 드러나면 근육도 같이 많이 따라 자라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드러날수록 근육이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릎이 다 안 펴지고 구부러진다든지 우리가 잘 아는 까치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20%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고, 좀 더 이게 조직학적으로 들어가면 동물 실험에서 뼈 길이 20% 이상 늘릴 때 근육의 어떤 조직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표준화된 수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몇 %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든지 이런 수술 자체가 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기관, 그 의사의 기준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수술을 하면서 중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병증이 후유증이 되고 이런 경우는 못 봤죠. 그게 2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실은 저한테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 단기적인 치료 과정에서는 20%가 안 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만둬야 되고 20%가 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다 괜찮으면 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안전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운동 능력 회복이나 아니면 관절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아직까지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관절은 뭐냐면 뼈를 연장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같이 당겨지잖아요. 대부분의 근육은 관절을 건너서 있어요. 그래야 근육이 수축을 하면 관절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얘를 이렇게 늘린다. 아, 이거 좋네. 얘를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 근육도 이렇게 당겨지니까 안 당겨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구조물들은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관절도 압박을 받겠죠. 왜냐하면 근육이 이렇게 건너가 있으니까 얘가 당겨지면 관절이 압박을 받겠죠. 관절에 뭐가 있어요? 관절 연골. 관절 연골은 뭐에 제일 취약하냐? 압력에 제일 취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O자 다리 있어가지고 이쪽에 계속 압박을 받으면 관절 연골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압력에 취약한 연골이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 안 좋겠죠. 이런 연장 과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관절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괜찮다. 아직 명확한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종아리에서 뭐 6cm, 뭐 아니면 7cm 이렇게 늘리고 하는데 이 연장 수술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부터 이 늘려왔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 때문에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 갔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되면은 관절염이 생긴다라고 하는 보고는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30년 전에 어디서 수술 받았는데 저한테 오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관절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흔적이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연장, 그리고 연장 과정 중에 재활이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요즘에 그 종아리 수술을 할 때 근막을 풀어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막을 풀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사람, 풀 필요가 없는 사람. 옛날에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사람만 했어요. 요즘은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사람도 많이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막을 풀 때 이걸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약해지죠, 뒤쪽이. 지금 저도 보면 자연스럽게 있으면 발목이 이 정도로 되거든요. 발목이 이 정도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발목을 위로 당기는 근육, 이 근육하고 발목을 밑으로 당기는 근육, 얘의 기본적인 서로 텐션이 있죠. 텐션이 균형점을 이루는 자세가 이거예요. 뒤쪽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버리면 맞췄는데도 발목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안 한 사람들은 운동을 잘 하고 다 잘 지내는 사람도 마취하고 보면 그 순간에 까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쪽에 텐션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적당하게 잘 해주면 2차, 3차 수술할 때 마취를 딱 해놓고 오면 딱 자연스러운 이게 나와요. 근육의 텐션이 잘 유지된다는 이야기고, 또 연장 과정 중에 까치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관절이 텐션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수술할 때 허벅지도 특정한 연부 조직들을 풀어주고, 종아리 할 때도 특정한 연부 조직들을 풀어주고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장 과정 중에 관절이 과도한 압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조치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근육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하는 그 적당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장을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관절이 받는 압력이 높고 그 안에 조직이 새로 생길 때 흉터 조직들이 더 많이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럼 그 지점이 뭐냐?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한 경향성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쪽에서 과연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8cm를 한다 그러면 한쪽에서 8cm를 하지 말고 나누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쪽하고 이쪽 하면 근육이 이제 서로 다른 근육이 되니까 한 근육이 그렇게 많은 압력을 받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쪽에서 너무 많은 연장을 하는 건 좋지를 않고 그리고 연장 과정 중에 주변 관절이 과도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수술할 때 이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